안녕하세요. 실전 운동을 가르치는 남자 한주먹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의 근육이 성장하지 않는 이유 2탄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로 요약을 해서 설명을 해드릴 건데, 일단 첫 번째, 제가 저번 시간에 근육이 성장하지 않는 이유 1탄에서는 내추럴은 고중량 트레이닝, 큰 근육 운동의 고중량 트레이닝과 펌핑과 자극에 집중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드렸죠. 근데 이제 그것과 관련해서 오늘은 가동 범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고중량 트레이닝을 해야 한다고 가동 범위를 너무 짧게 하시는 경우, 헬스를 오래 하셨는데도 몸이 안 좋아지시는 분들 특징을 제가 이제 일을 오래 하면서 보니까, 되도 않는 가동 범위로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초보자분들이 그렇게 계속 운동을 하셨으니까 몸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예를 들어서 뭐 등 운동을 할 때 이 바벨로우를 하는데 뭐 엄청나게 중량만 많이 꽂아놓고 거의 상체를 세워놓은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운동을 한다든지, 바벨컬 여기서 무거운 무게로 반복, 벤치프레스 가슴도 찍지 않고, 뭐 찍을 필요는 굳이 없지만 거의 뭐 내려오지 않는, 반만 내려온 상태에서 반복을 한다든지, 그런 자세로 운동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의 특징을 보면 운동을 오래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몸이 좋아지지가 않아요. 그거는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내추럴로 운동하시는 일반인 분들이 몸이 좋아지시려면 무조건 거의 풀가동 범위를 사용을 하셔야 돼요. 근데 풀가동 범위라는 게 이제 뭐 당연히 이제 우리가 이완하는 동작 같은 경우에는 많이 깊숙이 내려주는, 올바른 자세에서 내려주고 뭐 수축하고 하는 게 중요하지만, 제가 이제 이름을 붙인 건데 90%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제 수축을 하는 동작에서 무릎이라든지 팔꿈치를 90%만 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버티는 동작은 내려갈 때 천천히 끝까지 최대한으로 이제 이완을 시켰다가 수축을 하실 때 팔꿈치 각도를 이렇게 축 다 펴주는 게 아니라 90% 정도만, 완전히 완전히 피기 직전 상태, 거의 피기 직전 상태까지, 무릎도 스쿼트를 할 때 이렇게 다 펴주시는 게 아니라 딱 완전히 피기 직전 상태에서 하체의 긴장감을 딱 유지하는 거, 이렇게 하셔야지 근육의 긴장감을 계속 유지하면서 관절의 부상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90%의 법칙이라는 거, 그거를 유념을 하시면서 최대한 자세를, 예를 들어서 아까 설명드렸듯이 바벨로 할 때는 상체를 최대한 낮춰주신 상태에서 가동 범위를 풀로 하시고, 벤치프레스나 여타 이제 다른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그래서 본인이 컨트롤 할 수 있는 그 완벽한 자세가 나오는 상태, 컨트롤할 수 있는 상태에서 고중량을 말씀드리는 거지, 무조건 이제 가동 범위도 나오지 않고 되도 않는 상태로 고중량을 쳐봤자 몸은 절대 좋아지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운동의 다양화입니다. 운동 종목의 다양화.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한 가지 근육 부위를 운동을 할 때 메인 운동 외에 너무 많은 운동의 세트 수를 많이 가져가고 종류를 많이 하는 게 오히려 근육 성장에는 더 안 좋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 이건 제가 항상 강조하는 부분이기도 한데, 예를 들어서 뭐 가슴 운동의 종류를 뭐 벤치프레스하고 덤벨프레스하고 뭐 인클라인, 디클라인하고 플라이하고 요렇게 하는 것보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뭐 한주먹 루틴을 많이 보셔서 아시죠? 메인 운동 세트 수를 뭐 10세트 정도 많이 가져가고, 그리고 그 큰 근육 운동을 위주로 훨씬 더 많이 해주시는 게 효율적이라는 겁니다. 뭐 하체 운동으로 예를 들면 스쿼트를 한 5세트를 하고, 그 다음에 뭐 햄스트링 운동, 막 스티프 데드리프트, 레그컬, 그리고 막 종아리 운동, 뭐 카프레이즈 이런 거 하는데 시간 많이 쓰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냥 내추럴들은 큰 근육 운동을 하면 작은 보조되는 근육들 부위는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나중에 이번 주에 이제 일반인 내추럴들이 너무 많이 시간을 투자할 필요 없거나 하지 않아도 되는 운동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건데, 일단은 가장 핵심은 뭐냐면, 운동 종류를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효과적인 운동에 세트 수를 많이 투자해라, 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슴 운동도
벤치프레스에 시간을 차라리 많이 투자하는 게 낫지 덤벨이랑 뭐 이렇게 기구랑 이렇게 여러 가지 바꿔가면서 해봤자 훨씬 더 여러분의 근육 성장에는 비효율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영양 섭취에 너무 균일화가 되어 있으면 몸에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운동을 열심히 하더라도 여러분의 목적에 따라서 다이어트면 다이어트, 내가 매섭이면 매섭. 저는 솔직히 림매섭이라는 얘기를 별로 그렇게 신뢰를 하지 않아요. 제가 몸으로 겪어본 상은 뭐 요새 림매섭이 대세다 뭐다 하지만 그거는 당연히 시간도 오래 걸릴 뿐더러 제가 항상 저는 별크업을 추천을 한다고 얘기를 드렸죠. 매스를 늘리려면. 그래서 뭐 지방만 당연히 증가를 하면 안 되겠지만 어느 정도 고탄수화물에 고칼로리의 식단을 가져가면서 중량을 차근차근 늘려가는 게 훨씬 더 근육 성장에는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운동을 계속 똑바로 하고 있다고 해도 본인 목적에 따라 영양 섭취에 변화를 주지 않으면 다이어트면 다이어트, 벌크업은 벌크업, 이 영양 섭취에 식단에 변화를 주지 않으면 여러분의 몸은 그대로 정체일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총 정리를 해드리자면 일반인 그리고 내추럴인 분들 몸이 좋아지시려면 본인이 자세가 완전히 나올 수 있는 가동 범위 내에서 고중량을 하시는 거, 그리고 두 번째, 한 부위 내에서 너무 다양한 운동을 하려고 하지 말고 효과적인 운동에 세트 수를 많이 가져가야 된다는 거, 그리고 세 번째, 본인의 목적에 따라서 영양 섭취에 그 3대 영양소 섭취에 변화를 줘야 된다는 거, 그 정도만 염두를 해두시면 여러분의 몸에 충분히 또 발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 드리려고 영상 찍었고요. 궁금하신 점은 제가 댓글 남겨놓으시면 일일이 다 답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요새 너무 바빠서 제가 댓글 일일이 못 달아드리는 것도 있는데 그 점 조금 양해 부탁드리고요. 제가 시간 되는 대로 답글 다 달아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한주먹이었습니다.